최근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신 직장인 예비 창업자분들을 다수 만나서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멘토링을 하면서 직장인 예비 창업자들이 놓치는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직장인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음번 정부 지원을 준비하실 때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점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창업이라는 게 보면은 일단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고객 개발을 반드시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개발이 끝나면은 이제 정식으로 개발을 하죠. 그리고 이 서비스 런칭을 해서 이 성과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하시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 투자자 출신이나 또는 기업가 출신의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 서류 검토를 할 때, 이 아이디어 단계는 결국에는 가설, 즉 아직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어려운 가설 단계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즉 탈락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스마트한 이런 예비 창업자분들은, 특히 대학생분들이나 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것들을 여러 번 탈락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시는 이런 이제 분들은 이렇게 고객 개발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이 고객 개발에 대한 에비던스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넣고 이렇게 서류 통과율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 창업자분들이 그러면 고객 개발 이런 에비던스 하려면은 제가 시제품도 만들어서 이걸 다 해봐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시제품 할 때 결국엔 돈이 들고 시간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객 개발에 대한 이 에비던스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고객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이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잠재적인 고객군을 어느 정도 정의를 하시고 이 고객군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로 이분들이 내가 정의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떠한 대체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체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즉 솔루션에 대해서 고객분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하면은 심사위원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가설이긴 하지만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수렴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보게 됩니다. 즉,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는 이처럼 고객 인터뷰를 통한 증거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서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프로토타입이나 MVP 같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인터뷰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은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고객 인터뷰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목업 제품들을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이분들이 어떠한 피드백들을 주는지, 또는 간단한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을 요즘은 바이브 코딩이나 다양한 AI 툴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터뷰했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SNS에다가 올렸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는 잠재 고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이러한 프로토타입이나 MVP를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시면 훨씬 더 통과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그냥 제시하지 마시고요. 꼭 고객 개발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 통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시는데 다들 너무 소설같이 쓰세요. 이 소설같이 쓰시는데, 이 소설같이 쓴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신문처럼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만 이 사업계획서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심사위원들 관점에서는 이 하루에도 보통 40-50개 이상의 사업계획서를 빠르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실질적인 시간은 최소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빼곡하게 넣은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바로 질리고 바로 패스를 해버리고 다른 사업계획서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텍스트 중심에서 최대한 비주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줌으로써 심사위원 분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들을 캐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 예비 창업자들이 놓치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보다 아이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직장인 예비 창업자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포함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가 속한 이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다양한 지식과 네트워크,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아이템을 선정을 한다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사업 아이템이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직장인분들이 회사 생활에서 많이 지치셨는지 의외로 굉장히 엉뚱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먼저 아이템 선정하실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본인의 전문성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 이 부분이 같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지 심사위원들이 보더라도 이 아이템은 이분이, 즉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이 속해 있던 회사에서 쌓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즉 실패율이 낮겠구나라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이제 좋은 평가 요인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템 선정을 정말로 뜬금없는 아이템을 끌고 와가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과 엮일 수 있는 업무에서 반드시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영역에 있는 아이템인지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을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의 과정을 통해서 디벨롭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도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즉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서 아이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R&D 기간이 굉장히 긴 이런 이제 딥테크 관련된 기술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볍게 개발을 하면서 계속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아이템들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아이템 선정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유튜브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그리고 시장의 규모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화해가지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심사위원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승산이 있는 아이디어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